모두가 다 모든 것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은 좋지만 보통 약 90%의 지불자, 아니하면 사용자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지불자들. 맞습니다. 말했듯이 이것은 매우 특정한 장르입니다. 몇몇 게임, 예를 들어 survivor.io처럼 HP 데미지 스케일링에 기반한 매우 간단한 업그레이드 인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입니다. 음, 보통입니다. 그리고 꽤 직관적입니다. 그런 다음 캔디 크러쉬나 퍼즐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뭐 인벤토리나 체력, 데미지 스케일링 또는 현금 업그레이드가 없는 곳입니다. 우리에겐 레벨이 있습니다. 광고로 코인을 올리는 펠릭스, 하늘을 쫓는 세계를 디자인하는 야쿠브. 우리는 투 앤드 하프 게이머스. 자정팁, UA, 광고, 게임 디자인도 이야기해. 마트시, 필립, 야쿱 통찰력을 가져와 우리가 그 분위기를 흔들고 이른 새벽까지. 마트시 UA 마스터, 목표해 주시 데이터를 추적해 사이버스페이스 하늘을 통해. 펠릭스는 마법사처럼 달러를 쌓고 야쿱은 세계를 만들어 우리를 높은 곳으로 끌어올려. 투 앤 하프 게이머스. 입담을 떨쳐. 느린 하키 스틱, 당신을 지원해요. 광고는 아름다워요. 길을 밝혀줘요. 눌러서. 아하아하아하아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것은 투 앤 하프 게이머스 팟캐스트입니다. 어, 이번에도 단독 에피소드 중 하나로 하나의 주제에 집중하여 일종의 학습 방식으로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는 제 차례이고 오늘은 경제, 게임 경제 및 지출 기피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제 좋아하는 주제이고 업계의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주제일 것 같습니다. 모두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아무도, 그러니까 오늘은 실질적인 예시를 통해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깊이 디베해보고 몇 가지 용어를 짚어보며 이를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함께 무언가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초점은 경제와 그들의 지출 기피에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출 기피는 본질적으로 무엇일까요? 가끔씩 어떤 게임에 관련된 거대한 숫자들을 들을 수 있는데요. 네, 이런 게임에서 저만큼 소비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것은 이 지출이 기본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사용자가 게임에서 더 이상 구매할 것이 없을 때까지 사용할 수 있는 총 금액을 나타내는 금전적 가치입니다. 그것이 지출 기피를 정의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약간 어색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게임, 특히 무료 게임은 콘텐츠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게임은 서비스이며 점점 더 많은 콘텐츠를 추가하기 때문에 이 숫자는 계속 증가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정의로 유지합시다. 더 중요한 용어는 효과적인 지출 기피입니다. 효과적인 지출이라는 것은 엔드게임에 도달하고 모든 엔드게임 콘텐츠에 접근하기 위해 필요한 특정 자원을 의미합니다. 이 둘은 다른 용어입니다. 게임에 무언가를 추가하기 전에 이러한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실질적인 예시를 통해 이해해 봅시다. 그래서 효과적인 지출 증가란 무엇인가요? 효과적인 지출 증가는 클래시 로얄의 마지막 리그에서 거의 완전히 업그레이드된 덱이나 엠파이어스 앤 바스틸에서 완전히 업그레이드된 캐릭터 띡, 혹은 서바이버 IO에서 완전히 업그레이드된 인벤토리처럼 게임 엔드까지 당신을 이끌어갈 수 있었던 것들의 집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건 그러니까 모든 캐릭터, 모든 영웅, 모든 장비를 전부 업그레이드 할 필요는 없었어요. 그냥 한 세트에서 그런 것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실제로 계산해서 실제 숫자, 그러니까 돈으로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계속해서 진행해 봅시다. 지금은 클래시 로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할 일은 상점의 앵커 가격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모든 게임 경제에는 이런 종류의 경화가 있습니다. 경화가 있는 경우나 단순한 화폐일 수도 있고, 그리고 기본 고정이 있는데 이는 작고 높은 가격대에 대한 기본 가격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실제 돈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경화의 양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결점입니다. 그래서 경제를 실제 가치에 고정시키기 때문에 이를 앵커링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느냐 하면 당신은 그것을 확인하고 이 보석과 가치에 따라 실제로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봅니다. 보통 할인된 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가장 작은 팩이 가장 나쁜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간 딱딱한 화폐로 달러당 구매하고 그 다음 보통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예를 들어 50% 할인 가장 높은 거 그런 100달러 패크 같은 것 그래서 보시면 거의 절반 가격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몇 가지 숫자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하는 것은 게임의 콘텐츠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물건이 얼마인지 계산하고 이제 경제에서 하나의 하드 화폐 보석이 얼마인지 알게 되었으니 예를 들어 소프트 화폐로 환산할 수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비용이 필요하거나 특정 캐릭터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샀거나 열어야 할 상자의 수를 알아야 할 때 말이죠. 그래서 갑자기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모아서 계산합니다. 야다야다야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식으로 끝납니다. 조심하세요. 이것은 오래된 스펜트 클래시입니다. 현재 제 생각에 120자 이상인데. 그래서 이건 그냥 오래된 거지만 예시 목적으로는 충분합니다. 상관없어요. 그래서 여기 예를 들어 이것을 상상해 봅시다. 이것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 지금의 클래시 로얄은 이런 상태입니다. 모든 일반 카드, 희귀 카드, 에픽 카드, 전설 카드가 모두 합쳐서 104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카드를 최대 레벨로 완성하기 위해 필요한 총 조각의 양은 14,000개 정도가 될 것입니다. 네아르군디나리 아느들을 업그레이드와 이렇게 금도 필요할 것이며 이는 대략 6,000금이 될 것입니다. 다소 위스터 이를 모두 합산하면 전체 경제는 대략 2만 금 정도를 흡수할 수 있다. 그렇게 계산했다면 모든 것이 업그레이드 될 것입니다. 하다시만 이것이 정말 모든 것이고 게임에 있는 모든 카드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게 필요할까요? 아마도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효과적인 지출 기피를 보면 대개 카드가 8장 있어서 그래서 다시 여기 임의로 숫자 덱을 만들었는데 전설이 2개, 에픽이 3개, 레어가 2개, 일반이 하나 있어요. 다시 말하지만 이건 그냥 이제 아시다시피 임의로 정한 것입니다. 이 숫자들로 보면 완전히 다른 숫자예요. 원래의 합병의 10분의 1 정도입니다. 대략 2,000 정도죠. 이 모든 것을 업그레이드 하려면 또 하나 염두에 둬야 할 것은 일종의 최종 단계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현재 덱에 업그레이드한 카드를 처음부터 갖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카드를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숫자는 이 특정 게임에서는 아마도 더 높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하자면 세부적인 것에 대해 다루진 않겠지만 우리가 정말로 신경 쓰는 것은 원칙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보여주려는 것은 경제가 실제로 얼마나 강력한지 계산하기 위해 여전히 훨씬 더 낮은 숫자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두가 모든 것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은 좋지만 대개는 약 90%의 플레이어들 아니면 지불하는 사람들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플레이어가 아니라 지불하는 사람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말했듯이 이건 장르 특유의 문제입니다. 몇몇 게임들 예를 들어 서바이버 다 사이오 같은 경우 HP 데미지 스케일링에 기반한 매우 직관적인 업그레이드 인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하죠. 일반적이고 상당히 간단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인벤토리나 HP 데미지 스케일링, 골드머니 업그레이드가 없는 캔디 크러쉬나 퍼즐 게임 같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레벨이 있고 이 레벨들은 보통 부스터 소비를 유도합니다. 왜냐하면 실패하면 건너뛰고 싶기 때문이죠. 실패 상태 플러스 5번 이동 같은 것들. 그래서 이건 다른 소비 방식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많은 부스터를 특정 수의 레벨당 평균적으로 사용하는지를 산출하는 것 같은 것입니다. 이러이러 저러저러. 계산하기 훨씬 어렵지만 그래도 당연히 소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끝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매주 2주마다 1만 5천 개든지 뭐 그런 식으로 40레벨을 계속 추가하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코인 마스터가 있습니다. 또는 거의 소셜 카지노와 비슷한 설정으로 끝나지 않는 콘텐츠가 있어서 소프트 통화를 통해 도시를 재설정하고 에너지를 얻는 것과 같은 업그레이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마도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훨씬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능합니다. 다만 방법은 평균적인 플레이어 참여도를 가정하면서 계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평균 플레이어 참여도에 기반하여 하루에 이 정도의 세션, 하루에 이 정도의 레벨, 하루에 이 정도의 롤을 한다고 가정하고 그에 맞춰 균형을 맞춥니다. 물론 실제 게임이 있으면 그걸 2번 확인하고 조정합니다. 하시마된 경제를 시작할 때 첫 초안에서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가정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RPG로 계속하죠. 제가 말했듯이
아주 간단하기 때문에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언급하고 싶은 것은 4X입니다. 8X는 무한한 깊이의 경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8X 경제는 다른 게임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자산의 파괴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이는 매우 강력한 메커니즘입니다. 예를 들어 병사들이 하는 것처럼 그들을 고용하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자원을 농사짓는데 그들은 실제로 그 전투에서 영구적으로 죽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제 군대가 죽고 나면 죽은 사람의 30%는 병원으로 옮겨지고 나머지 70%는 병원 수용 능력이 부족해서 영구적으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고 내가 돈으로 샀는데도 불구하고 진행 상황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이런 경제는 계속해서 돈에 굶주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자 그대로 재산이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비슷하게 이브 온라인과 같은 것입니다. 당신은 인터넷에서 모든 우주선과 모든 것이 서로 충돌하는 이 거대한 전투에 대해 읽습니다. 그리고 수백만 명이 그 과정에서 사라지는데 그것들을 얻기 위해 농사를 짓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고 나서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영구적으로.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비슷해요. 제가 보기엔 이 메커니즘은 다른 장르에서 제대로 탐험하는 것처럼요. 외환거래는 아무래도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 유일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치열하고 다시 말해 매우 구체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모든 경제의 어머니라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다음으로 넘어가죠. 이제 Survivor.io 같은 기본적인 예를 들어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지출을 어떻게 창출하는지, 이제 효과적인 지출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으니 그것을 어떻게 증가시킬까요? 그래서 Survivor.io가 출시되었고, 2022년 8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들의 인벤토리에 6개의 슬롯이 있었고 그게 전부였어요. 무기는 공격력을 제공했고 갑옷, 벨트, 부츠는 체력을 제공했죠. 그게 전부였어요. 6개의 슬롯이 그냥 있었죠. 즉시 아마도 팀은 매우 그래서 저희는 사람들이 마치 내일이 없는 것처럼 그것을 다 사서 진행의 끝까지 도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어떤 게임이든 끝에 도달하면 할 것이 없다는 건 치명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즉시 기술 부품이라고 불리는 다른 인벤토리를 추가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인벤토리 크기가 2배가 되었습니다. 갑자기 6슬롯이 아니라 12슬롯이 되었고 추가로 3개의 슬롯이 더 생겼습니다. 공격을 위한 추가 슬롯 3개와 HP를 위한 추가 슬롯 3개가 있어서 능력 재미 요소들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점은 여기에 또 다른 성장 단계가 추가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각각 고유의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자체적으로 별도의 인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인벤토리가 2배로 늘어난다고 생각하세요. 컨트롤 C, 컨트롤 V 거기에 좀 더 멋을 추가하면 갑자기 2배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첫 번째 것을 사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것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어떻게 진행될까요? 우리는 또 다른 레이어를 만듭니다. 이번 경우에는 펫이었습니다. 나중에 추가된 것이었고 여기서 다시 경제를 HP와 데미지로 확장하기 때문에 애완동물은 HP와 데미지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완동물을 선택하고 업그레이드하고 이동시키고 그런 식으로 진행하며 유사한 가챠 기반 방식으로 합칩니다. 다시 말하지만 매우 단순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그들은 의상을 추가했습니다. 이것들은 약간 다릅니다. 네, 그런 것들은 한 번에 끝나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정말 간단하게 이제 업그레이드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HP와 데미지를 다시 조정하는 것인데 왜냐하면 발언 진행 단계를 서로 겹쳐서 추가할 때 그러니까요. 또 다른 중요한 규칙은 서로 대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전체 플레이어 파워가 100%라고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잘 모르겠지만 기본 인벤토리에서 20%, 기술 부품에서 20%, 애완동물에서 20%, 그리고 어떤 것에서 20%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하나만 우선시하면 플레이어들은 최고의 것만 쫓고 충분히 주지 않는 것을 무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원에 대한 성능, 그래서 이것은 일종의 주의점입니다. 또한 이를 제대로 수행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무의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 그 동계들에 관해서 플레이어의 진행에 적절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네. 그래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기본 인벤토리를 얻게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제가 꾸며낸 것이지만 단지 예를 들기 위해서입니다. 기본 인벤토리에 $10,000를 지출합니다. 그런 다음 기술 부품을 얻는데 이것도 $10,000를 지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금액을 실질적으로 2배로 늘립니다. 그런 다음 아주 강력하지는 않지만 꽤 강력한 애완동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8,000를 지출하고 그 다음 의상은 $6,000를 지출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우리가 뭔가를 추가하는데 알다시피 34, 애초에 10이었던 약간 쉬운 게임.
여기서 주목할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왜냐하면 여기서 보시다시피 꽤 부풀려지기 때문입니다. 이전의 캐릭터는 매우 낮은 통계로 시작했지만 갑자기 수십만으로 올라가게 되니까 어느 시점에서 이런 것들이 작업을 중지하세요. 그냥 숫자만 계속 올릴 수는 없어요. 이것에 기반한 흥미로운 기능도 필요하며 통계뿐만 아니라 기술, 전략, 깊이 등 새로운 발전의 벡터가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콘텐츠 트레드밀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진행 계층을 추가하려면 새로운 콘텐츠로 이를 지원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기술 부품을 추가해서 기존 게임 내의 콘텐츠에서 우리 캐릭터가 갑자기 엄청나게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어렵게 만드는 많은 콘텐츠도 추가해야 합니다. 그 카드의 두 번째 인벤토리에 제대로 맞추려면 콘텐츠가 훨씬 더 어려워지고 HP PS 스케일링에 기반한 콘텐츠는 단지 HP와 피해 숫자를 증가시키면 되기 때문에 밸런스 잡기가 아주 쉽습니다. 다시 말해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같은 것을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매번 확장팩에서는 레벨 상한을 매우 훨씬 높여서 새로운 플레이어들에게 진입점을 만드는데 그것은 여전히 같은 체력과 피해입니다. 그리고 한 번은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가 숫자를 다시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많은 0이 있었기 때문이죠. 다에 대하 이런 것은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알고 나면 쉬워 보이지만 그렇게 쉽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했듯이 콘텐츠가 넘치는 현상은 실제로 존재하니 조심하세요. 어느 시점에서는 수익이 감소하고 또 다른 기본층을 추가하면 영원히 작동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히 작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작동할 것이지만 그 후에는 아닐 것입니다. 여기에서 들어갈 수 있는 또 다른 고급 예시는 미호요의 혼카이 스타 레일입니다. 이건 단지 재고뿐만이 아니라 이벤트 배너를 통한 가챠 기반 벡터도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다시 그 컨텐츠 폭이라고 합시다. 거기에는 매 3주마다 교체되는 캐릭터가 있는 독점 가챠가 있습니다. 또한 그 시기 동안에만 얻을 수 있으며 수행객간 또 반년 후에나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이러한 캐릭터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캐릭터들은 원소 시스템의 일부이고 게임의 모든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팀과 다양한 원소의 캐릭터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바이버 나이오처럼 단일 캐릭터에 대한 단일 인벤토리 대신에 또 다른 벡터를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이 캐릭터들은 그의 레벨이 있는 기본 캐릭터로 인해 많은 진행 벡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라이트콘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캐릭터 자체와 거의 같은 전제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함정, 완전한 업그레이드를 위해 찾아야 하는 또 다른 특정 토큰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스킬 트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그의 인벤토리인데 이것 자체가 또 다른 게임입니다. 이 조각들은 능력치를 롤할 수 있습니다. 알다시피 디아블로 인벤토리처럼 방어부터 체력, 데미지, 치명타까지 뭐든지 나올 수 있고 최고 조합을 찾으려고 하는데 실제로 나올 확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방어 캐릭터에 어울리지 않는 장비가 나오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캐릭터를 완전하게 장착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가챠에서 사용하는 캐릭터의 복제본인 아이돌론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캐릭터를 얻었더라도 이 중복을 얻으면 훨씬 더 강해질 수 있는데 이는 매우 매우 강력한 스킬을 실제로 해제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말했듯이 각 캐릭터는 팀 역할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팀 구성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는 팀이 4개의 슬롯, 그러니까 4개의 덱 슬롯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도전에 대해 다른 팀이 필요하고 게임은 심지어 어떤 부분에서는 완전히 장비를 갖춘 더 많은 팀을 데려오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4개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는 뭐 4개가 아니라 12명의 기본적으로 완전히 업그레이드된 캐릭터. 갑자기 우리는 이 지점에 도달하기 위해 이 게임을 몇 년 동안 플레이해야 한다는 말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게임에 돈을 쏟아붓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매우 중요한 점입니다. 왜냐하면 이 캐릭터들이 게임에 추가되면서 게드런보다 내가 말했듯이 게임의 내용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다시 말해 이것은 당신이 좀 더 고급 부분입니다. 홍카이 스타렐과 같은 모든 팀 기반 RPG에서는 캐릭터 간의 시너지를 활용하여 배가 효과를 만듭니다. 따라서 더욱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또 입테라가 더 많은 콘텐츠를 추가하고 죄송합니다. 경제에 더 많은 스탠드업을 추가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각 특정 캐릭터마다 우리는 거기에 많은 것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오늘 뭔가를 배우셨기를 바랍니다. 댓글로 알려주시거나 또는 언제든지 S라이크에 참여하세요. 거기에는 전용 채널이 있는데 예를 들어 게임 디자인에 관한 채널이나 질문을 할 수 있는 일반 채널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약하자면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그리고 어떤 것을 얻어가길 바랍니다. 지출 깊이와 효과적인 지출 깊이의 차이를 이해하고 이 두 숫자가 게임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그 숫자를 어떻게 증가시킬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실제로 그것들을 계산하는 방법과 경쟁 게임에 대해 그것들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매우 좋은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또는 제 게임에서 어느 정도의 팬덤이 있어야 할까요? 그리고 답은 당신의 경쟁자들만큼입니다. 또는 경쟁자들이 경제에 소비하는 것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숙제로 해보세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만 시간과 연습이 필요하며 매우 좋은 연습입니다. 그러니 이 부분을 이해하고 이 내용을 알게 되면 이곳에서 이해해야 할 부분이 어디인지 확인하세요. 이러한 진행 단계가 어떻게 추가되는지. 왜냐하면 단순히 캐릭터가 놀 수 있는 멋진 새로운 장난감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원하는 콘텐츠도 추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캐릭터와 새로운 장난감이 실제로 그것들을 사용하게 하는 콘텐츠, 그것들을 필요로 하는 콘텐츠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다시 한번 게임은 실패합니다. 어쨌든 말씀드린 대로 정말 감사합니다. 다른 솔로 에피소드에서 뵙겠습니다. 차오.